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가상자산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위험했던 사건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사건은 지난 2월 6일 저녁 7시 국내 2위 거래소인 빗썸에서 시작됐죠. 평범한 금요일 저녁 약 600명의 투자자들 휴대폰에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벤트 당첨금이 지급되었습니다라는 알람이었죠. 이게 근데 확인해보니 내 계좌에 찍힌 숫자가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무려 2000 BTC, 당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약 1억 원에 육박했는데요. 커피 한 잔 값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계좌에 무려 2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던 거죠. 전체 지급된 규모는 무려 62만 개로 시가로 약 63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허공에서 만들어진 숫자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은 빗썸의 그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빗썸은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실수가 가능했을까요? 빗썸 측의 해명을 보면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는데요. 마케팅 부서의 대리급 직원이 이벤트 당첨금을 송금하면서 단위를 잘못 설정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2,000원인 원 단위로 보냈어야 하는데 드롭다운 메뉴에서 실수로 비트코인, 일명 BTC를 선택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거액의 자산이 나갈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팀장급이나 부장급, 임원까지 결제를 거쳐야 하잖아요. 무려 60조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니까 말이죠. 그런데 빗썸의 당시 시스템은 이 대리급 직원의 클릭 한 번이면 바로 집행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내부 장부에서 숫자를 써넣는 작업에 아무런 다중결제 시스템이나 안정장치가 그야말로 전무했던 거죠. 마치 수조 원이 든 금고 열쇠를 신입사원에게 맡겨두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꼴인 건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빗썸 법인이 자기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고작 175개뿐이라는 거예요. 고객들이 맡긴 물량을 다 합치더라도 기껏해봐야 4만 6천 개 수준이죠. 그런데 빗썸은 시스템상으로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뿌린 거예요. 자기가 가진 물량보다 무려 13배나 많은 코인을 지급한 거죠. 이게 대체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싶죠? 여기서 우리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갖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알 수 있는데요. 있지도 않은 코인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장부상에 기록되고 심지어 시장에서 거래까지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이번 사태를 유령 코인 사건으로 부르는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이제 전문적인 내용으로 조금 더 깊게 짚어보죠. 거래소는 왜 이런 사고에 취약할까요? 여러분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 때 실제로 그 코인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타고 이동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이것을 오프체인, 일명 장부 거래라고 하는데요. 거래소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숫자만 A의 장부가 마이너스 1, B의 장부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수정만 하는 거예요. 진짜 코인이 사고 팔려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관리하는 엑셀 파일에 단순히 숫자만 바뀌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처럼 시스템 설정만 잘못되어 있다면 실제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부상에는 얼마든지 무한대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거죠. 이 장부 거래 방식은 거래 속도를 높여준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거래소의 도덕적 해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죠.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를 떠올렸을 텐데요. 당시 삼성증권은 직원 실수로 주당 1,000원을 배당하려다 주식 1,000주를 배당해버렸죠. 그때도 발행 한도를 무려 20배나 초과하는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28억 주의 유령 주식이 만들어졌고 시장은 그야말로 마비가 되어버렸죠. 삼성증권 사태 이후 금융권은 발행 주식 총수를 넘는 입력은 아예 불가능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2026년의 빗썸은 어땠을까요? 보유량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아무런 경고조차 하지 않았죠. 금융권에서는 8년 전에 이미 끝난 보완 처리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요. 빗썸이 사고가 발생한 뒤 무려 차단하기까지 20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 20분이라는 시간이 얼핏 보면 짧아 보이지만 금융사고가 발생한 시간에서는 이 20분의 시간은 그야말로 영겁의 시간과도 같죠. 도대체 빗썸은 왜 이렇게 원인 파악이 늦었던 걸까요? 국회 현안 질의에서 밝혀진 내용은 더 기가 막히는데요.
다른 대형 거래소들은 장부 숫자와 실제 코인 보유량을 5분마다 대조해서 그 오차값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빗썸은 이 정산 작업을 단 하루에 한 번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결국 직원이 실수로 수조원을 뿌려도 시스템이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고 사람이 수동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20분간 시장은 그야말로 무법지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 이게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의로 자신의 비트코인을 창출하고 그걸 팔고 현금화했다? 이럴 경우에는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이 20분 동안 그야말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코인을 잘못 받은 695명 중 일부는 이 유령 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무려 1788개의 비트코인이 단숨에 쏟아져 나왔는데요. 정상적인 물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17%나 급락하는 충격이 발생했죠. 안 그래도 비트코인이 요새 시세가 좋지 않은데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정말 그야말로 시세가 극심하게 요동쳐 버렸죠. 다른 거래소는 여전히 1억 원대를 그나마 유지하고 있었지만 빗썸은 이런 대량 매물 때문에 그야말로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피해자는 바로 이 과정에서 나오는데요. 바로 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려 투자하던 랜딩 서비스 이용자들이죠. 담보 가치가 급락하자 이게 자동으로 담보를 팔아버리는 강제 청산이 발생했고 무려 64건에 달하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 빗썸 실수로 인한 강제 청산이 발생해버린 거죠. 가만히 앉아있던 투자자들은 빗썸의 시스템 오류 때문에 자산이 강제로 청산되어 버린 건데요. 이러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지금 난리가 났죠. 계좌에 찍힌 수천억 원 일단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해외로 도망가면 끝 아니냐라는 말부터 어차피 시세 모르니까 내 잘못 없다, 배째라. 나아가 강제 청산된 사람들도 이거 다 빗썸이 보상해줘야 한다. 이런 논리들로 정말 커뮤니티가 그야말로 시끌시끌하죠. 지금의 빗썸은 먹튀 논쟁부터 보상 문제까지 그야말로 많은 법률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한쪽에서는 비트코인은 법적 재물이 아니라서 이게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처벌 회의론을 펼치고 있죠. 하지만 반대쪽 입장은 세상이 변했다. 신이 원칙상 보관 의무를 저버린 배임죄나 사기죄에 대해서는 거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죠. 이게 누구 말이 맞든 틀리든 분명한 팩트는 하나죠.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는데요. 이게 과연 이용자들의 잘못일까라는 거죠. 이유가 어찌되었든 빗썸은 클릭 한 번에 63조라는 유령 자산을 창출해 시장을 그야말로 혼란을 부추겼고 현재 빗썸은 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라는 거죠. 금융당국의 긴급 현장 검사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고강도 질책과 감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기술 혁신을 외치던 거래소가 가장 기본적인 내부 통제조차 못했다는 점은 향후 사업자 면허갱신이나 기업 상장 과정에서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잘못 들어온 돈을 둘러싼 개인의 도덕적 해를 넘어서 시스템 구멍을 방치한 거래소의 오만함이 불러온 참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빗썸은 이번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만들고 스스로 무료 정책을 내놨죠. 하지만 이런 보상만으로는 신뢰를 살 수가 없죠.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기관 수준의 내부 통제 의무를 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지 똑똑히 볼 수 있는 사례였는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이 논의 중에 있죠. 거래소가 보유량보다 많은 숫자를 입력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실시간 자산 대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가 자산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그 숫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토록 허술하다면 우리의 자산은 언제든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도 있겠죠. 이번 교훈을 통해 거래소의 규모만 보고 믿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도 질문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